안녕하십니까. 미고성형외과 윤원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축형 가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축형 가슴의 모습은 유두 아랫부분, 즉 로우폴이라고 하는 아래쪽 가슴 부분이 상당히 짧고 타이트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쪽 조직이 어떠한 이유로,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조직이 타이트하거나 질기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확 붙어 있거나 또는 밑선이 짧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서 늘어나는 형태가 원활하지 않는 그런 예측이 되는 경우를 수축형 가슴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축형 유방을 수술하는 방향을 설정할 때는 먼저 자세한 디자인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자를 어떤 위치에 보형물을 삽입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크기를 또는 어떤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 보형물을 삽입할 것인지에 따라서 보형물의 형태나 모양이 결정되면 밑선의 위치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이 밑선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플랜을 따라서 박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물을 잘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시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잘 봉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맞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폭포수 유방, 즉 꼭지하고 유선 조직 부분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일 때는 보형물의 위치가 정확하게 잡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으로 잘 디자인을 했다면 폭포수 유방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가장 우리가 신경 쓰이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 라인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원래 있던 유방 밑선, 그 라인을 중심으로 상방은 환자의 가슴 피부고요. 하방은 환자의 배 피부인데, 결과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슴 밑선이 원래 있던 밑선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새로운 로우폴을 형성하게 되는데, 수축형 유방의 경우에는 유선 조직이 아래쪽이 짧고 유두부터 원래 있던 밑선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로우폴의 길이가 하방 쪽 부분은 뱃살의 피부를 많이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조직의 늘어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더블라인처럼 생기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 구조물에 있는 근막을 최대한 수술하는 과정에서 손상시키지 않고 전체가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방 원래 있던 밑선의 구조물이 안쪽으로 당기는 형태가 매우 세게 당기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쪽에 당기고 있는 구조물들을 일부 풀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비슷하게 라운드 형태를 띠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대부분의 유방을 전공하시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잘 수술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가슴 수술은 저절로 내시경을 하거나 밑절로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수술을 하거나 또는 유륜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수술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유사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술이 가능하고요. 겨드랑이 내시경 방법을 하셔도 좋고 유방 밑선 절개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고 모두 다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간혹 수축형 가슴 형태를 띠는 경우에 원추형 가슴과 모양이나 그 느낌을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추형 가슴이라 함은 전체적으로 가슴 모양이 원뿔 형태로 가운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뿔 형태로 튀어나와 있고 상방과 하방이 조금 더 좁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가슴을 원추형 가슴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축형 가슴은 전체적인 모양보다는 아래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해서 연조직이 좀 타이트하거나 또는 그쪽 부분이 짧게 되어 있거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축형 가슴도 광범위하게 보면 원추형 유방의 아랫부분과 어떤 경우에선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추형 가슴에서 환자분들이 가슴의 크기를 많이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에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보형물을 크게 넣건 작게 넣건 원추형 형태가 앞부분이 많이 나와 있다면 그 앞부분의 원추형 형태를 교정해 주면서, 즉 원뿔을 밑으로 낮추는 형태의 수술을 같이 진행하여야 적절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크기는
보형물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이즈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추형 형태가 매우 타이트해서 그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추형 가슴에서는 웬만큼의 크기는 거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축형 가슴에서 유방 밑 아래쪽 부분은 약간 수축이 되어 있고 상부 부분이 앞으로 늘어나면서 뚝 떨어져 있는 약간 묘한 경우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약간 처진 가슴 형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형물을 삽입해서 그 베이스 부분은 전체적으로 넓혀주는 것을 하고 앞에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를 따로 교정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앞에 부분을 전체적으로 유륜 전체를 절개해서 똑같이 동그랗게 줄여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요. 처진 정도에 따라서 위를 더 많이 해서 위쪽으로 약간 당겨 올리는 경우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래쪽이 불룩하다면 아래쪽을 줄이는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변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맞춰서 기획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축형 가슴과 간단한 원뿔형 가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수축형 가슴은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원인을 갖고 있는 가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으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축형 가슴과 원뿔형 가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